1월 2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 한강에 멸종위기 1급인 수달이 15마리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의 수달이라니 놀라운데 수달은 생태계 교란종을 잡아먹는 천적 역할을 해 하천 생태계의 조절자로도 불립니다. 첫 소식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성내천에서 수달 한 마리가 눈밭을 뒹굴다 사라집니다. 한 달 뒤 밤섬 인근에선 한강변을 두리번거리는 수달이 포착됐습니다.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이 서울 한강에서 15마리나 발견됐습니다. 1974년 이후 개체수가 확인되지 않았던 수달은 지난 2016년 처음 발견된 뒤 2017년 4마리가 목격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수달의 배설물을 분석해 정확한 개체수를 확인했습니다. 신선한 배설물에는 그 수달의 장기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수달 개체들이 존재를 하는지 유전자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한가족으로 추정되는 수달 5마리가 발견돼 자연 번식도 이뤄지는 걸로 보입니다. 한강에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콘크리트 인공 호안을 자연 소재로 바꾸면서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수달은 황소개구리나 베스 같은 생태계 교란종을 잡아먹는 천적 역할을 하는 데다 먹이 사슬 최정점에 있어 하천 생태계의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는 수달이 건강히 살 수 있도록 돌을 던지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위협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는 120년 전 인천항에서 미국 하와이로 떠난 7천여 명이 시작이었습니다. 고된 농장 일을 하면서도 조국의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는데 희미해져가는 이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물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독사진부터 부부와 가족 등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국 하와이 공동묘지에 묻힌 이민 1세대와 그 후손 120명의 모습입니다. 아이 사진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독립운동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진을 배경으로 한 사진 속 남성 모습이 흐릿합니다. 이 남성은 하와이 이민자이자 안창호 선생의 손자인 로버트 안 씨입니다. 인천시가 이민과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사진 전시회입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 흐릿해진 역사, 저렇게 흐릿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물상을 저렇게 흐릿하게 촬영을 합니다. 하와이 이민은 12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민 1세대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한 달에 $17를 벌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조국의 독립자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이민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여러 가지 그 이민의 그 현장을, 치열했던 삶과 현장을 사진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전시회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본점 이전의 필수 조건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으로 올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주택특별 공급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공공기관들도 산업은행 이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임직원 자녀들의 전입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학교는 정원 외 3%, 고등학교는 정원 외 5%에서 현재 그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의 경우에는 저는 희망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은 현재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법이 본점 위치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국회를 다니면서 설득 작업에 나설 생각입니다. 부산시는 법 개정과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2027년까지 부산 문현금융단지의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경북 구미시가 2025년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구미시는 앞으로 국내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열어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는 지난 2021년 전국체전을 개최했습니다.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무관중 경기 등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구미시는 당시 준비한 국제 규격의 체육 인프라를 이용해 2025년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외에 기초자치단체가 이 대회를 유치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체육 기반 시설들이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됐고 각 경기장마다 부재 시설이 국제 규격으로 다 공인을 받고 구미시는 이에 앞서 올해는 6만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을 열고 내년에는 경북 도민체전도 개최합니다. 구미시는 이 같은 국내 스포츠 대회 유치가 다가올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우리 문체부와 함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시는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통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산업도시 구미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2017년 세계 태권도 대회를 치른 전북 무주구는 태권도 성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주구는 원로 태권인을 위한 태권마을과 국제 지도자를 양성하는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 인근에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축구장 7배 면적에 이르는 태권 마을을 만드는 건데 원로 태권도인들의 노후를 돕는 시설입니다. 원로 사원님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또 태권도원이 있는 이 무주에 이렇게 한 번씩 올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됐으면. 태권 마을은 총 사업비 103억 원이 투입돼 내년 10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택은 물론 태권도 수련과 교육 활동이 가능한 태권 커뮤니티 센터도 들어섭니다. 관광시설도 가미해 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 환영하실 거예요. 식당 같은 데도 이제 아마 걔도 도움이 되겠죠. 와서 많이 먹을 거고. 먹거리도 많이 생기겠죠. 무주구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도 추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 예산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이제 설립의 신호탄을 이제 받았습니다. 국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태권도를 홍보를 하자는. 무주구는 태권 마을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와 스포츠 외교관을 양성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에선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됐고 방위선언 물자의 해외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지리산과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일자리, 복지 정책도 펼 계획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박완수 경남지사를 만나 새해 도정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사님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 그 경남 도정 목표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TV조선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TV조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경남도정도 새로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이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지난해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새해 우리 경남 경제가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걸 통해 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또 우리 도민들 생활에 있어서 안전하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도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우리 경남의
관광 개발이라든지 지역 발전의 어떤 새로운 동력, 그러니까 새로운 그 신산업에 대한 기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금년 도정의 목표입니다. 우리 경남은 특히 아시다시피 한려 수도를 끼고 있는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그 산악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좀 개발해서 우리 국내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외 투자 유치나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금년도에 정부가 관광조각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곳을 5곳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 정부의 주요한 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렇게 관광 산업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뭐 우리 도와 중앙정부의 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남해안이 주요한 관광지로 부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경남이 이제 우주항공 그 산업의 그 중심지가 될 수 있고, 우주 강국으로 가는 비전에 있어서도 경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누리호 그 이제 부품의 42%를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체들이 생산한 것인데,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그 UAM이라든지 AAM 같은 이제 그 자동 항공 장치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항공교통이 가게 되면 그 기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경남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1인 항공 시대, 도심 항공 시대가 오면 우리 경남의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체들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할 생각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특별한 어떤 재정적인 혜택이나 특별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하고 있던, 상계 시도하고 있던 일을 그냥 새로 또 조직을 만들고 또 도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공무원을 파견해서 또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1년에 170억 이상의 재정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경제동맹이라는 것은 그런 기구와 조직을 만들지 않고 최소한의 인력과 조직으로 그런 공통 업무, 상계자치단체의 공통 업무, 광역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죠. 특별연합과 경제동맹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동맹은 이름은 경제동맹입니다만은 부울경의 광역적인 업무, 공동 업무만 처리하고 나머지 자치단체, 세계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는 그대로 두자는 거죠. 첫째는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젊은이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째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규 여건 문제인데, 저희들은 일단 청년들이 여기에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최소한의 주거 환경만큼은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업단지 주변에. 그래서 이 주거 문제마저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주거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청년들의 그 복지 혜택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그 식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문제, 특히 이 청년들의 대중교통 비용을 도가 지원하는 문제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의 그 복지 정책을 좀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지금까지 경상남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